요즘 크립토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진짜 실제 발행할 것 같지는 않으신 거예요? 정말 USDT 같은 개념들은 허용을 한국은행에서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외화 유출이라고 해서 사실 법인 저희 허용되잖아요. 좀 있으면. 네. 오히려 이 테더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핫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USD1을 발행을 했고요. 한국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딥하게 깊게 좀 다뤄보려고 INF 크립토랩의 김세희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블록미디어 출연 아니신가요? 1년 만인 것 같아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CL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웹3 GTM이라든지 혹은 전략 컨설팅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증권사에서 크립토나 핀테크 애널리스트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이 크립토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늘 녹화일 네.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불장의 초입이다라는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 저 또한 하반기를 좀 기대하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약간 나보다 더 시장이 빠른가라는 생각이 약간 조급해졌던 것 같고, 사실상 비트 도미넌스가 비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착을 해준 다음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트 시즌 올까요?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처럼 제가 마이너스 한 5, 60% 물려 있어가지고. 약간 지난번 불장에 들어가신 거. 맞습니다. 저도 국내 거래소는 비슷합니다. 알트 시즌이 오기를 꼭 기대해보겠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좀 다시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테더의 발행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61%를 테더가 차지하고 있고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발행량이 크게 늘었는데 이게 상반기에는 사실 시장이 좀 약세요. 전반적으로 약세고 침체기였는데도 테더의 거래량이나 발행량은 좀 꾸준히 늘어났어요. 네. 이게 배경이 있을까요, 따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롭게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이번 상반기 완전 연초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약세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라든지 발행액이라든지 저희가 활동 어떤 수치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사이클과 관계없이 스테이블코인의 센티먼트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반증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올해 4월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는 특히나 더 저는 약세장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저희 5대 거래소 합산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 대금이 약 55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71%를 이제 증가한 수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저희가 말하는 시장 사이클과 관계없이 어느 일상 용도, 예를 들면 송금이나 결제에 대한 데이터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 이런 확인을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상에서 결제 대금 이런 데까지도 확장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크립토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제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 코인에 엄청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스테이블 코인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은행들이. 사실 굉장히 제가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를 고려하겠지만, 최근에 보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컨설팅이나 어떤 연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사업에 대한 뭔가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관점도 있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필연적이다. 어떻게 보면 은행의 생존 전략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쨌든 과거 데이터로 지금을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는 이제 국가랑 그다음에 은행, 저희 이원 체제였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국가가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은행은 이걸 유통해주는 어떤 이원 체제에서, 저희가 이제 그게 바뀌었던 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였고, 디지털 시대 안에서는 저희가 그 상대방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의 신뢰를 누가 담당하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흔히 네이버나 그다음에 카카오를 많이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버가 중개하는 어떤 쇼핑 사이트 이런 것들을 믿고 결제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실상 플랫폼이 신뢰를 대신해주는 시대에 저희가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히 한국 같은 강국
미국에서는 뭐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가 사실 저는 결제의 아예 헤게모니를 다 가져갔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사실상 물론 여전히 통화 관련된 주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결제에 대한 어떤 파워를 가져간 입장에서 지금 또 하나의 특이점이 어떻게 보면 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건 국가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주체도 통하지 않고 사실상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이 되고 얘네가 어마어마한 쓰임새가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을 통해서 어쨌든 굳건하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기간 내에 사실상 저는 어떤 의미 있는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전부 다 지금 뭐 대체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메인 비즈니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자 수익, 그다음에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욕심을 낼 텐데 이제 그런 것들과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하는 것들. 그리고 은행이 이 권한을 굉장히 가지고 싶지 않아 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그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뭐 좀 원화 상장이 안 된 코인들을 거래할 때라든지 이런 용도로만 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뭐 결제 대금 좀 빠르게 보낼 수 있고 수수료 낮고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이 좀 기존 금융 인프라랑 좀 어떻게 달라요?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단순하게는 저희가 중개자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뭐 특히 해외 결제 같이 좀 복잡한 프로세스를 갖는 어떤 결제 프로세스에서는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다는 거. 물론 KYC나 AML 같은 이 절차들이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왜냐면 이런 지점들이 중요한 이유는 마진이 굉장히 조금 예민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수익성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떤 프로덕트를 전송하거나 그리고 달러를 제가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투자를 할 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할 수 있고 이 연결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기존과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크립토 투자를 하는 분들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송금 기능이나 그다음에 뭐 결제 프로세스의 간소화, 그다음에 수수료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진에 예민한 직종일수록 좀 더 메리트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 마진에 민감한 소상공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도대체 이걸 누가 쓸 거냐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리테일 단에 큰 변화가 있지 B2B보다는 저는 이제 B2C 시장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만약에 커피숍을 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희가 뭐 한 보통 2-3천 원 정도의 커피를 산다.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00원의 커피를 산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커피를 파는 상인분들한테 남는 돈들은 1,700원에서 1,800원 정도의 사이가 돼요. 사실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중간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비지사, 멘사 뭐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사실상 다 떼이는 그런 구조들인데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통해서 하게 되면 국내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의미가 뭐 기사또는 페이들도 한 1%의 수수료만 지금 떼고 있거든요. 물론 더 저렴하게는 1%에서 뭐 1% 정도의 범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조금 더 직접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상 해외 결제를 해야 되는 뭐 이커머스나 저희 뭐 직구도 많이 하잖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파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정산되는 주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황금성이 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빠르게 이제 대금이 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 동대문 이런 데 가면 도소매로 이렇게 맞습니다. 옷 떼서 오시는 분들은 듣기로는 코인을 받는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제 일부 분들 특히나 만약에 코인에 대한 익스포저가 좀 투자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요새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스테이블 코인을 대금으로 받아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곳들 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좀 높거나 혹은 해외 결제 대금이 좀 많아야 되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USDT 그리고 서클의 USDC 이 모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사람들은 디지털 달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디지털 달러가 정확히 좀 어떤 의미죠? 사실 디지털 달러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달러를 생각하면 당연히 안정성, 뭐 유동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100% 담보를 잡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징들은 그대로 구현했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USDT나 USDC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허용을 해준 거지 완전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달러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디지털 달러 대리인 정도가 테더사나 뭐 서클사한테는 좀 적합한 표현일 것 같고요. 다만 특히나 특정 디지털 결국 저희가 뭐 투자를 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황금성이 굉장히 유용해야 될 때라고 했을 때는 디지털 달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0년 기간 동안 아직까지는 그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라는 이제 호칭이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급준비금이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신유리지 효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 디지털 달러라고 할 수 있는 범주에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달러에 기반을 해서 있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다라고 하는 거지 뭔가 이 달러의 대리인이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테더사를 좀 예로 설명해 주시면은 어떻게 발행을 하고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고 네. 어떤 구조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일단은 테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테더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수익 자체가 한 130억 정도가 사실상 굉장히 큰 돈이고 거의 골드만삭스가 1년에 버는 돈이랑 동일해요. 근데 이제 그 수익의 거의 한 60%는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자 수익이라고 하면 결국 만약에 제가 1테더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1달러가 필요한 건데 이제 그만큼을 어떻게 자산을 구성하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아마 미국채 혹은 뭐 황금성이 굉장히 좋은 저희가 이제 현금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채 같이 좀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3%에서 한 4% 정도의 이제 이자 수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가 높았을 때는 이자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 있고 거의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받는 돈이 메인 사실상 BM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거래 수수료인데요. 사실상 테더는 그 리테일을 대상으로 발행하지 않고요. 일단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테더를 통해서 계좌, 어카운트를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의 수수료라든지 혹은 특정 발행을 하거나 소각할 때의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입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테더사에서 제공하는 뭐 거래소의 예치라든지 이런 부가 서비스들을 통해서 받는 수수료가 뭐 아직은 작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기타 수익으로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그런 구조상은 좀 은행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이자 네. 수익과 수수료 수익으로 굴러가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사실 저는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나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사실 이거를 그냥 일반 민간 기업한테 준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정말 상상조차 못하는 그런 단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테더가 부상을 하면서 사실 계속 네. 대두되고 같이 대두되는 게 스위프트 시스템이잖아요. 이제 스위프트 시스템을 테더가 USDT나 뭐 USDC가 대체할 거다. 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도 뭐 바이낸스에 투자하는 걸 USD1으로 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아랍에미리트, 미국과 같은 나라들도 이제 그런 주요국 금융기관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을 하거나 뭐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스위프트 시스템이 견딜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스위프트랑 공존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위프트를 부분 대체한다. 그리고 뭐 세 번째 가장 불리시한 게 이제 완전 대체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거고 당연히 단계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더 쪼개 보자라고 하면은 저는 B2B 단 결국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십 년
이상의 이걸 유지해온 시스템을 바꾸기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신인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공고하게 됐기 때문에 기업 간의 결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훨씬 더 신뢰도를 인정받은 스위프트를 통해서 많이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소액 송금이라든지 뭐 이런 시장들은 저는 사실 부분 대체나 혹은 공존의 가능성이 굉장히 짧은 시일 이내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결제 얘기로 돌아와서 최근 들어서 이 스트라이프나 아니면 비자와 같은 글로벌 금융 그 빅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잖아요. 목적은 역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속도일까요? 사실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결국 본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확장하거나 혹은 뭔가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던가 이런 지점들이 있는 곳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비자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요새 재단들, 뭐 아발란체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본인들의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 막 스테이블코인 전체 거래 대금은 사실 비자를 이미 뛰어넘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관련된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저는 모두 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포함하지만 이 안에서의 어떤 이 비즈니스의 헤게모니를 잡는 게 저는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 AI도 굉장히 큰 화두고 이런 이 안에서 첫 번째 엔비디아가 어쨌든 그 GPU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던 것처럼 결국 이라는 시장이 정말 킬러 앱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한해서는 혹은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의 키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 판을 놓치면 본인들의 이제 경쟁 우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립토에 대한 익스포저, 세 번째로는 그냥 결제 자체에 대한 페이먼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냥 경쟁 우위 자체를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관점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잡고 있고 TSMC가 파운드리 잡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군요. 네, 사실 뭐 엔비디아도 사실상 이미 소프트웨어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인프라단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어떤 뭐 중개 유통이든 어떤 그 포인트 중에서 하나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페이먼트에 대한 권한을 특정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의 파생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뭐 기업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득 좀 궁금해진 건데 사실 뭐 페이팔도 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뭐 XRP도 RLUSD를 발행을 했고 뭐 이제 트럼프는 유언이 네. 있고 점점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달러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 종류가 늘어나잖아요. 네. 이게 늘어나면 좋은 건가요? 사실